여러분, 혹시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? 안심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그게 진짜 시작이거든요. 오늘은 보험 가입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, 그리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그 숨겨진 규칙들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대부분은 보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. 보험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거든요. 보험사와 우리 둘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쌍방향 약속인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한번 집중해서 알아볼게요.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려고 해요. 보험 계약의 첫 순간부터 사고가 나고 또 마침내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각 단계마다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그렇죠. 모든 약속은 첫 만남에서 시작되죠. 우리가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 순간, 우리와 보험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관계는요,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단단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가 바로 이 고지 의무입니다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솔직해야 한다는 의무예요. 예를 들어서 차를 그냥 평범하게 출퇴근용으로만 쓴다고 해놓고 주말마다 막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? 이렇게 보험료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알려야 한다는 거죠. 그럼 만약에 이 정직의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훨씬 심각합니다.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혹은 계약하고 나서 3년 안에 언제든지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. 진짜 한순간의 실수로 가장 필요할 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. 핵심은 처음부터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계약할 때 한 번만 솔직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보험 기간 내내 이 소통의 의무는 계속 이어집니다. 아까 그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? 평범한 자가용을 갑자기 배달 업무에 쓰기 시작했다면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죠? 바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, 그러니까 바로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안타깝게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? 이 순간에는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 할 손해방지 및 경과물무라는 게 있거든요. 집에 불이 났을 때 어차피 보험 처리될 건데 뭐 하면서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불이라도 끄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요.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. 피해를 줄이려고 내가 쓴 비용, 예를 들면 불 끄려고 쓴 소화기값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걸 보험사가 전부 보상해 줍니다.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 비용이 내 보험 한도를 넘어가도 다 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겠죠?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나한테 직접 보상을 요구해 온다면 그 순간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. 이건 마치 내 사건을 맡아줄 전담 변호팀에게 사건을 알리는 거랑 똑같아요. 우리가 빨리 알릴수록 우리 편인 보험사가 증거를 모으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짤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거든요. 여기서도 핵심은 지체 없는 연락입니다.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. 보험사가 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죠. 이 문제 해결 과정은 나와 보험사,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헤쳐나가는 협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할 때 우리는 완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요.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 내주고, 진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술도 해주고요. 이건 우리 방어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거죠.
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요,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보험사는 소송 자체에 드는 변호사비 같은 방어 비용은 물론이고, 우리가 보험사를 돕는 과정에서 쓴 협력 비용까지 전부 보상해 줍니다. 그러니까 비용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잠시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.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분에게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하나 주어집니다. 바로 보험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. 법이 이걸 딱 보장해주고 있거든요. 바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건데 이름 그대로예요. 피해자가 가해자인 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. 이건 피해자를 더 빨리 구제해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권리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요. 소멸시효가 무려 10년이나 되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사고가 나서 한 9년 11개월쯤 지나서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할 때쯤에도 피해자는 내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그만큼 보험사의 책임이 정말 길고 무겁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죠.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복잡한 절차들이 다 끝나고 실제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. 모든 조사가 끝나고 최종 보험금이 딱 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. 근데 피해자는 당장 치료비도 필요하고 할 텐데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정말 고마운 제도가 하나 있어요. 바로 가지급금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최종 금액의 일부를 미리 땡겨주는 일종의 선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얼마나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? 보통은 예상되는 총 보험금의 절반, 그러니까 50%까지를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걸로 피해자가 급한 치료비도 해결하고 회복에 집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죠? 최종 지급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가 서류를 내면 보험사가 금액을 확정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단 7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이에요.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7일이라는 숫자가 핵심이에요. 법으로 딱 정해놓은 기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해놓고 이리저리 미룰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. 이 기한을 알고 있으면 지급 과정을 훨씬 투명하게 지켜볼 수가 있겠죠. 오늘 이렇게 쭉 함께 살펴본 것처럼 책임보험은 단순히 돈을 내고 보호만 받는 상품이 아닙니다. 나와 보험사가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약속인 거죠.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 약속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자, 여러분은 그 약속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?